안녕하세요. 둥지TV 신법사입니다. 4월 14일 이민국에서는 캐나다 내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파격적인 임시 영주권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상자는 바로 헬스케어, 에센셜 직군 근로자, 그리고 캐나다 컬리지 졸업생들이에요. 간단한 자격 조건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4만 명 선발 예정인 캐나다 컬리지 졸업생 카테고리의 경우 반드시 2017년 1월 이후에 졸업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의 경우 연방이나 주에서 인정한 퍼블릭 컬리지만 해당이 되는데요. 캐나다 내에서 인정이 가능한 학위 졸업생 또는 스킬드 트레이드 직군으로 연계가 가능한 코스를 수료한 학생들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PGWP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스킬드 트레이드 직군의 경우 영상 하단 더보기에서 자세하게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는 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CLB 5점 이상의 언어 성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영주권 신청 당시 포지션 상관없이 근무 중에 있으면 되는데요. 셀프 비즈니스, 즉 자영업은 인정이 안 되며 고용법 73조에 의거한 고용 형태로 발룬티어나 무급 인턴십으로 근무하시는 경우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주권 접수 시점에도 캐나다에 거주 중이라면 자격 조건은 모두 충족하게 됩니다. 기존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비교했을 때 일단 점수 제도로 선발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CLB 5점이라는 낮은 영어 점수 커트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경력 증명이 필요하지 않아 칼리지 졸업생들에게는 임시 영주권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총 5만 명 선발 예정인 헬스케어 또는 에센셜 직군의 카테고리 조건을 살펴볼게요. 이 카테고리는 정부에서 지정한 포지션으로 캐나다 내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이 포지션에 따라 A 스트림, B 스트림으로 나뉘며 선발이 진행되는데요. 2만 명 수용 예정인 A 스트림의 경우 NXA 헬스케어 직군의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3만 명 수용 예정인 B 스트림의 경우 NXB 에센셜 직군의 경력이 1년 이상 있거나 NXA 헬스케어 직군의 경력과 NXB 에센셜 직군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 점수가 최소 CLB 4 이상의 언어 성적을 제출하면 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포지션에 상관없이 고용된 상태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면 조건은 충족되게 됩니다. 이번 임시 영주권 프로그램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일단 에센셜 직군에 NOC-C, D 직군이 포함이 되어 있어 해당 포지션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영어 성적이 CLB 4점으로 낮은 커트라인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기에 말씀드린 조건만 충족되신다면 꼭 지원하시길 추천해드릴게요. 이번 임시 영주권 프로그램은 5월 6일 캐나다 정부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선발이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조건 사항을 알아보았는데 워낙 핫한 프로그램이다 보니 관련해서 정말 많은 문의가 왔었어요. 딱 10개만 뽑아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세요. 바로바로 확인하고 댓글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지금 익스프레스 엔트리 풀에 들어가 있는데 같이 지원 가능한가요? 네,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동시 지원이 가능하니까 아직 인비테이션을 받기 전이라면 5월 6일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캐나다에 가족 단위로 왔는데 남편이 영주권을 받으면 가족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보통 다른 영주권 프로그램의 경우 주 신청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22세 미만의 자녀들까지 모두 영주권 신청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번 프로그램도 이변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경력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단 서류의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기 전이라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으나 일반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기준을 했을 때 경력 증명서를 기본적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추가로 T4나 페이스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NXB 에센셜 직군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리스트에 있는 포지션이긴 한데 완전히 다른 직종으로 6개월씩 근무를 했어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B스트림으로 진행하는 경우 리스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이상의 포지션으로 근무했어도 합산한 경력이 1년 이상 되신다면 조건에 충족이 되게 됩니다. 둘 다 에센셜 직종에만 있으면
관련 직종이 아니라도 인정이 되니 지원해보셔도 괜찮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1년 경력이 있긴 한데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주에 20시간 일한 적도 있고 40시간 넘게 일한 적도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일단 1년 경력은 주 30시간씩 52주 이상의 기간으로 총 15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년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스케줄 또는 페이스톱을 확인하시면서 일일이 모든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일주에 최대 30시간만 인정이 가능하고 1560시간이 넘는 시점이 1년 경력으로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 6번째 질문은 홈 차일드 케어 포지션은 에센셜 직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EC 보육교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이 안 될까요? 홈 차일드 케어와 EC는 사실 엄연히 다른 포지션이고 NOC 코드도 다르기 때문에 EC로 일한 경력은 안타깝게도 홈 차일드 케어 경력으로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번 임시 프로그램으로는 보육교사로는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7번째로는 선착순이라고 하는데 얼마 만에 닫힐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예상하는 시기보다는 일찍 닫힐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빨리 조건을 충족하고 접수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8번째 질문으로는 NOC 6611 캐셔 직군으로 일하다가 승진해서 슈퍼바이저가 됐습니다. 캐셔 직군의 경력은 9개월 정도 되는데 동일한 일을 하고 있어도 해당이 안 되나요?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각 직종으로 3년 내에 1년 이상의 풀타임으로 일을 했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슈퍼바이저로 승진을 하여 캐셔 경력이 9개월밖에 안 될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접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포지션 자체가 NOC가 바뀌었기 때문에 캐셔로는 9개월밖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아직 영어 점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험 날짜는 5월 7일로 잡아놨어요. 혹시 영어 점수가 있다고 지원한 후 5월 7일 이후에 영어 성적이 나오면 추후에 업데이트를 해도 되나요?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나온 게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른 영주권 진행 과정을 보았을 때 먼저 모든 조건을 충족해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온 이후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간주됩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임시 정책이 발표된 건가요? 2020년 갑자기 발발한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현재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수용이 어려워지자 캐나다 정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 지원자들로 눈을 돌려 2020년에 채우지 못한 인원까지 모두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현재 캐나다 거주 중인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둥지TV 신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